자, 유튜브 어린이들, 제1학원, 선비쟁이들, 안녕.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그, 모니터 화면으로 보게 되네요. 참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 일이야?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요. 지금은 이상한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냐면요. 니네들은 비대면이야. 다른 애들은 대면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일주일이라는 시기 안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그동안의 수준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일주일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무슨 공부를 해도 굉장히 많이 수준이 벌어질 수 있는 그만큼의 시간이라는 거 잘 알아도 고등학생은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단소를 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교재 222페이지에 있는 산과 염기라는 물질에 대한 이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저 앞단을 공부할 때 우리가 그 알칼리 금속 있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배웠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아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면서 남아있는 수용액은 염기성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성질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요. 그렇죠? 기억 안 나면 앞에 찾아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할로젠화 수소는 물에 녹아서 산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산성이랑 염기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를 배우려면 이제 산과 염기를 먼저 배워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순차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뭘 공부할 거냐면요. 이제 이 산을 공부할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영어로 이제 애시드라고 불리는 이제 요 물질인데요. 자, 일단은 산이라는 것들에 정의가 있을 거 아니야. 단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요. 산의 정의부터 먼저 갑시다. 무엇을 산이라고 부르나요, 선생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용액에서, 수용액이 뭔 말이야? 물에 녹았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 수용액 되는 거잖아요. 그치? 수용액에서 무엇을 H 플러스 뭐라 불러? 수소 이온이라 부르죠.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모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요. 산의 종류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 물에 녹아서 어떤 화학 반응식이 일어나가지고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내놓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산의 종류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요런 거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그 화학식이랑 이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HCl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라 부르는 거야, 이거? 염화수소라고 불러요. 염화수소. 근데 얘를 물에 녹이면 뭐라 부르냐면요. 염산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름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오케이? 염산. HCl. 자, 근데 얘가 물에 녹잖아?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요. 물 분자가 얘네들을 반으로 뽀개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HCl이 물에 녹아서 물 분자에 의해서 H 플러스와 당연히 반대는 뭐겠니? Cl 마이너스를 이렇게 뽀개준다 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물에 녹게 되면 물에 안 녹으면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오케이? 물 분자가 떼어주는 거야. 물에 녹지 않으면은 이 상태인데 물에 녹으면요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만들죠. 오케이? 우리가 이런 물질들을 전부 다 뭐라 부른다고요? 산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산들은 모두 다 산으로 끝납니다. 오케이? 뭔지 알아? 여기 나와 있는 종류 봐봐.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오케이? 그거 말고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트르산, 푸가르산, 피루브산, 알파케토 글루타로산. 오케이? 그냥 다 산이야. 오케이? 산으로 끝나면 그냥 산인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염산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질산이라고 있죠. 질산 화학식 역시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질산. 그래서 얘는 HNO3 이렇게 적는 거죠, 그렇죠? 자, 얘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얘가 물에 녹으면요 H 플러스 한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떨어져 나가겠지, 그렇지? NO3. 근데 얘의 전하량 플러스가 1이니까 마이너스도 얼마 돼야 돼? 1 돼야겠죠, 그렇죠? NO3 마이너스. 이거 뭐야? 이거 질산이온이지, 그렇지? 그래서 질산이온이 이제 수소 이온이랑 만나면 질산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알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 또 이제 황산.
그래서 황산의 화학식은 H2SO4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자 얘가 물에 녹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렇지? 자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H가 몇 개야? 두 개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분해가 될 때 H 플러스 몇 개가 나오냐?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 플러스 두 개와 나머지 SO4. 그래서 생각해봐. 플러스가 두 개 나왔잖아. 그럼 마이너스는 몇 자리여야 돼? 2자리여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전기적으로 중성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산, 질산, 황산, 이런 식으로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는 이런 반응식을 이온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 나머지는 그냥 적을게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어차피 똑같은 맥락이니까. 자, 탄산 같은 경우는요, H2CO3라고 적고요. 얘가 이온화가 되면 마찬가지로 H 플러스 두 개와 CO3 마이너스 2짜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 같은 경우. 자, 아세트산은 이제 우리가 CH3COOH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 왜냐면요, H가 4개 있으니까 H 플러스 4개 내놓을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요, 이온화가 되면요, 어떤 H 플러스만 떨어져 나오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H 플러스만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H 플러스 여기 하나 떨어져 나오고요. 나머지 그냥 적으시면 되겠죠? CH3COO 그 다음에 얘가 전하량 얼마짜리일까? 플러스가 1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도 1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H3COO 마이너스 이온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아세트산 이온이라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아세트산 이온, 탄산 이온, 황산 이온, 질산 이온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염화 이온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과 그 산의 화학식 그리고 걔네들이 이온화 과정 그리고 그때 H 플러스가 몇 개 나오는지 이온들의 전하량은 얼마짜리인지 이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원리까지. 그렇지? 자 그러면요 이제 얘네들의 한번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자고. 공통점과 차이점. 자 첫 번째 공통점이 뭔가요? 당연히 니네들 눈에도 보이죠, 그렇죠? 얘들은 공통적으로 뭘 내놓고 있어? H 플러스를 내놓고 있잖아, 그렇지? 갑자기 저기 지대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통점이 생기고요, 당연하게도,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음이온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차이점이 생기게 돼요. 산들마다 성질이 살짝 달라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 때 교과서 열심히 읽으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는 공통점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자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 다시 말한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줄여서 뭐라 부르냐면요, 산성이라고 불러요. 산성이 뭐라고요? 산들의 공통적인 성질이야. 오케이? 모든 산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산성에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일단은 맛을 봤을 때 대부분은 무슨 맛이 난다? 신맛이 나는 거야. 오케이? 산들은 신맛이 나는 거지 꼭 신맛이 나서 산성은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 명제는 아직 배웠나? 명제가 이제 고등사 화인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단 알아보세요. 대부분의 산들은 신맛 나는구나. 그 정도로 퉁치면 돼요. 그렇다고 이제 얘들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먹으면 죽어요, 얘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나타내냐면요,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다. 전기 전도성을 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잘 들어봐. 내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첫 번째, 선생님, 산들은요 비금속 원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공유결합 물질들은 수육에서 전기 전도성 없다고 배웠는데요. 맞아? 얘네들은 예외예요. 오케이?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 맞아. 근데 얘네들은 예외야. 그러니까 특이한 거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요, 수용액에서 왜 전기 전도성이 있냐? 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걸 외울 뿐만 아니라, 외우는 건 솔직히 나중이고, 왜 전기 전도성이 있냐를 이해를 해야 되겠지? 왜 why? 이 이유는요,
뭐 때문에? 일단은 전기 전도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말은요. 전기가 흐른다라는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입니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소리고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전하가 움직이고 있다. 전하가 흘러가고 있다. 전하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의 흐름. 근데 보시면요. 여기에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있죠. 누구? 이온들,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있잖아. 그치? 이온결합 물질은 아니지만 물에 녹으면 이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있고요. 얘네들이 수용액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잖아. 그치?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전하의 흐름. 전하가 흘러갈 수 있네. 전기전도성이 있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수용액에서야. 단 수용액에서야. 수용액에서야. 오케이? 고체 상태 전기 못 흘러요. 액체 상태 전기 못 흘러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얘네들은 금속과 반응하여 어떤 기체를 발생시키냐면요. 이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는 건데요. 화학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화학식 염산과 마그네슘의 반응 볼까? 교재 나와 있나? 자,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수소 기체를 여기다 써주겠죠. 생성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이제 염화이온이랑 여기 있는 이제 마그네슘이 반응을 해가지고서는요 이런 물질이 탄생해요. MgCl2, 오케이? 염화 마그네슘 이런 물질 탄생해요.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럼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뭐 하면 되냐? 여기다가 2를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데 한번 요 3번 반응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그림으로.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일단은 HCl이니까 수용액에 녹으면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H 플러스, 뭐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뭐가 들어온다? 여기 마그네슘 조각이 들어온다 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된다? 수소 기체가 날아간다고 했죠, 그렇죠? H 플러스가 이렇게 H2로 바뀌면서 수소 기체로 날아가는 거죠. 그쵸?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에서 Cl-는 반응에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그쵸? 반응에 참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불렀어? 이렇게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렀죠. 자, 근데 생각해봐. H 플러스가 H가 됐다라는 말은 뭘 했단 말이야? 전자를 얻어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얘가 될 때 뭐가 됐어? 전자를 얻어갔으니까 우리 전자를 얻는 반응 뭐라 불렀어? 환원 반응이라 불렀죠. 야, 그러면 전자를 얻는 놈이 있으면요 반드시 전자를 잃는 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잃겠니? 얘가 잃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당연히 마그네슘이 잃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조각의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마그네슘 이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용액에서 H 플러스 2개랑 Cl 마이너스 2개가 있었는데 Mg2 플러스 1개가 들어오는 거죠. 플러스 2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2만큼 채워주려고 얘가 들어오는 거죠. 전하량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니까, 그렇지? 플러스 2가 빠져나간다. 플러스 2짜리 들어와야 된다. 그쵸? 이해하시죠? 그쵸? 그래서 수용액 속의 양이온수는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는 거죠. 무슨 산염기 하는데 왜 자꾸 산화하는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절대로 따로 분리시켜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연관지어서 공부시켜야 돼요. 계속 한 단원 통째로 들어가 있잖아. 그치? 연계성 문제 같은 것도 나온다고 나중에 가면은. 그리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수능 문제를 대비하는데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 발생시킨다.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 잘 보이나? 자, 네 번째로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탄산 칼슘과 반응합니다. 탄산 칼슘과 반응하여. 자, 기체를 발생시키거든요. 근데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뭐냐면요. 이산화탄소 기체입니다.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시킵니다. 자, 근데 자,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조개라든지 아니면요 산호 껍데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해석, 그리고 석회암 이런 데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도 포함되죠. 달걀을 얘기가 안 하는데 달걀 껍데기. 그래서 우리가 달걀 껍데기에 저거 산을 붓잖아. 그러면요 거품이 뽀글뽀글 발생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이 거품이 이제 뭐다? 이산화탄소 기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거 말고 다섯 번째 성질로서 뭐가 있냐면요. 지시약에 대한 색변화가 동일하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지시약 배우면서 이제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산들의 공통적인 성질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산을 이렇게 공통적인 성질로 나눌 수 있지만 산마다 뭐가 있다고요? 차이점이 있다고요. 오케이? 그때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너가 뭐냐? 너가 여자애야. 그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남자친구가 막 몹쓸 짓을 했어. 그래서 완전 죽이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네가 테러를 하려고 그래. 그치? 실제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테러를 하려고 했는데, 잘 들어봐. 이 염산 테러, 질산 테러, 황산 테러 들어왔죠? 그렇죠? 황산 테러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치? 탄산 테러 맞냐? 너 그 남자친구가 죽이려고 탄산 음료 있잖아. 탄산 음료, 사이다, 콜라 이런 거 있잖아. 마운틴듀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참고로 마운틴듀는 산성이 조금 강하대요. 매우 강하대요. 은근슬쩍. 뭐 하여튼간에 탄산 테러는 들어본 적이 없죠? 왜 안 해? 얘네들은 뭔가 산성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이 도대체 뭔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산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요. 강산이나 약산으로 나눌 수 있거든. 강산이랑 약산, 그치? 그럼 뭐가 강한 산이고 뭐가 약한 산인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HCl이라고 할까? 염산이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염산 같은 게 있는데, 자, 쟤네들은 물에 녹잖아. HCl이 물에 녹으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여기에 HCl이 몇 개 들어갔냐면 4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4개가 전부 다 뭐가 됐냐면요, 이온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많아? H 플러스가 많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약한 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을 만약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속에 녹인데 똑같이 몇 개 넣을 거냐면 4개 넣을 거예요. 그렇죠? 아세트산을 4개 넣으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상황이 찾아와요. 자, 요런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똑같이 분자 4개를 집어넣었는데 얘는 전부 다 이온화가 진행돼가지고 H 플러스가 많죠? H 플러스가 많다라는 건 뭐가 세다라는 소리야? 산성이 세다라는 거야. 왜? 산성은 뭐 때문에 나타나니까? H 플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치? 이해가? 그래서 얘는 H 플러스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산성이 강하다라는 거야. 반면에 얘는 물에 녹여도 H 플러스가 별로 잘 안 만들어지니까 H 플러스가 적고요. H 플러스가 적기 때문에 산성이 약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가 잘 되는 산을 강산, 이온화가 잘 되지 않는 산을 약산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강산에 누가 있냐면 얘네들, 그치? 염질황이라고 부르는 보통 얘네들이 강산이고요. 그 다음에 탄산과 아세트산이 이제 약산입니다.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뭐 인산 같은 경우도 뭐 강산에 포함하는데 솔직히 뭐 그런 애매모호한 경우는 잘 안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저기 있는 케이스만 잘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산과 약산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얘는 이온이 많죠?
이온이 많으니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산성이 강하다? 이온이 많다? 전류도 세게 흐릅니다. 전류가 세게 흐르고요. 당연히 얘는 전하 자체가 별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류가 약하게 흐른다라는 거죠. 그쵸?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전구 꽂으면은 누가 더 불이 밝게 들어와? 이쪽이 더 불이 밝게 들어오고요. 이제 똑같이 달걀 껍데기 똑같이 넣었어. 그럼 누구한테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당연히 얘한테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더 많이 발생하고요. 똑같은 금속을 집어 넣었어. 어디서 수소 기체가 더 많이 발생? 이쪽에서 수소 기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왜? 산성이 강하잖아. 그치? 산성이 강하잖아.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신맛이 더 강하다. 그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산이랑 약산 이런 뜻이구나. 강산은 이런 애들이고 약산은 이런 애들이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예시 강산에 누구 있냐 약산에 누구 있냐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산성을 띠는 이온이 이제 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알아냈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 교재 몇 페이지다? 223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그렇죠? 산성을 나타내는 이제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 그 실험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접시 하나를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올릴 거냐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올릴 거예요. 참고로 이 리트머스 종이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랑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HCl 염산이잖아. 묽은 염산을 떨구고요. 여기를 이제 뭐로 적실 거냐면요. 질산칼륨으로 적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자 질산칼륨으로 적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질산칼륨으로 적시냐면요 기본적으로 이거 얘가 내가 뭐라고 했어? 리트머스 종이라고 했죠? 종이는 전류가 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질산칼륨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질산칼륨 수용이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얘가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준다라는 말이죠. 그쵸? 자 근데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요 산성도 나타내지 않고요 염기성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염산 같은 경우는 산성을 나타내죠. 그쵸?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특징이에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이랑 만나서 색깔이 변합니다.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질산칼륨을 적셨을 때는 색깔이 변하지 않지만 염산을 뿌렸을 때는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염산이 산성을 나타내는구나까지는 알았어.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게 도대체 H 플러스 때문에 산성인지 Cl 마이너스 때문에 산성인지를 아직까지는 모르죠. 여기까지는 몰라.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산성이 H 플러스 때문이냐 아니면 Cl 마이너스 때문이냐 알고 싶지 않아? 그러면요 여기다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은 전류를 흘려주기만 하면 돼. 자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주고요 한쪽에다가는 전원장치에 플러스 극에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이동하는 이온들이 있겠지? 잘 들어봐. 자 이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들은 당연히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들일 거예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죠. 그렇죠?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니까. 그렇지? 자, 그럼 양이온 여기에 들어있는 양이온 누구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누구도 있어? 쟤도 있잖아. 그렇지? 이해가시죠? 그렇죠? 자, 반대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제 음이온일 텐데 자, 음이온 누가 있냐면요. K 플러스 K 플러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랑 그다음에 NO3 마이너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니냐. 그치? 자, 근데 이때 실험 결과를 보니까 붉은색도 어느 쪽으로 이동했냐면요. 붉은색도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한 거야. 오케이? 붉은색도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했대. 그러면요. 산성을 나타내는 건 누구다?
산성을 나타내는 것은 양이온 때문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양이온이 얘는 아니겠지? 아까 전에 질산칼륨 적셨을 때 색깔이 변하진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산성을 나타내는 것은 양이온인데 이 중에서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 H 플러스 때문에 산성을 나타내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산에 대해서 굉장히 공들여서 배웠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왜냐면요, 이걸 이제 염기에서 배울 때는 어차피 똑같은 맥락이므로 염기들은 제가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해하셨잖아? 그럼 염기들은 그냥 쑥 넘어갈 거예요. 왜?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 맥락이 똑같아.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염기하러 가겠습니다. 자, 필기할 거 있으면요, 필기하시고요. 네, 필기를 하세요. 그렇죠? 필요한 거 다.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야, 약산이 뭐니? 강산이 뭐니? 그러면 대답하셔야겠죠?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잘 되는 산을 강산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염기로. 자, 염기에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베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염기의 정의는 뭐냐? 어떤 애들을 염기라고 부르냐? 정도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자, 염기라는 물질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마찬가지로 정의는 수용액입니다. 중요합니다. 수용액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수용액에서 뭐를 내놓는 물질? OH-.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요.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수산화 이온. 그렇죠? 이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뭐 원자와 이온할 때 배우신 거죠. 그렇죠?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것을 염기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에 어떤 애들이 있냐? 차근차근히 이제 불러드릴게요. 대부분 OH-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 즉 수산화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이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뭐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거의 수산화로 시작하잖아? 그럼 다 염기라고 보면 돼. 오케이? 수산화로 시작하면 거의 다 염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냥 화학식만 적을게요. 자, 대표적으로 NaOH, 그 다음에 KOH, 그 다음에 CaOH2, 그 다음에 MgOH2, 그 다음에 NH3. 오케이? 자, 이렇게 대표적인 염기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얘는 수산화 이온 포함 안 되는 선생님, 이따가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얘네들이 이제 수용액에 녹아서 이온화가 진행이 될 때,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얘부터 먼저 간단하게 볼까요? 얘는 Na+랑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니까 OH-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겠죠? 원리는 동일합니다. 마이너스가 1자리 있으니까 플러스 1자리 있어야겠죠? 왜? 전기적으로 중성되니까, 그치? 그리고 당연히 얘도 K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CA2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2개 나오겠죠? 그쵸? OH 마이너스 2개 있다고 했잖아, 그치? 자, Mg2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는 2개의 OH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요. 자, 이제 눈에 보여야죠? 그치? 뭐가 눈에 보여야 돼? 야, 염기들은 공통적인 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죠? 뭐가 공통점이냐? 이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라는 게 이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뭐야? 이 앞에 붙어있는 양이온들이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뭐 때문에 생긴다? 수산화 이온 때문에 생기고요. 염기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요. 염기성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염기들의 공통적인 성질 뭐라고 줄여서 염기성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근데 염기성에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이제 맛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쓴맛이 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쓴맛이 나고요. 자, 마찬가지로 수용액에 녹아서 이온이 만들어졌죠? 얘들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특이하게도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염기를 손으로 만지잖아? 그러면 손에 있는 단백질들이 녹아서 어떤 감촉이 되냐면요. 미끈미끈한 감촉이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누를 이제 비비면요. 미끌미끌하잖아. 그치? 아, 비누에 염기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이제 지시약과 반응해가지고선요. 이제 색깔 변화가 모두 동일한데요. 우리 아까 전에 산성 같은 경우는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했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듭니다. 오케이? 이거 잠깐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염기성 물질들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킵니다. 오케이?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그 사실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염기성에 뭐 이러이러한 성질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요 여기서 아직 해결 안 한 그 질문이 남아있어. 도대체 얘는 도대체 왜 염기냐 이런 말이야. 얘는 OH-를 만들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 산소가 없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야. 어디라고 했어? 수용액에서라고 했죠. 얘네들은 물이 가서 잡아 찝거든?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물과 화학 반응을 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자, NH3가 이렇게 물이랑 만나잖아? 그러면요.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NH4 플러스 이거 뭐라 불러? 암모늄 이온이라고 그러죠? 암모늄 이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때 뭐가 탄생하냐면요. OH- 수산화 이온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림으로. 자, 여기 뭐가 있냐면요. 암모니아가 있어요. NH3죠. 그렇죠? N 한 개, H 세 개 달려있겠죠. 그렇죠? NH3. 다 누구랑 반응한다? 물이랑 반응한다. 이렇게. OH2. H2. 그렇죠? 자, 얘네들이 화학 반응하잖아? 그러면요. 무슨 짓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짓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있던 암모니아가 물에 있던 수소이온 있죠? 이것을 떼어다가 자기한테 붙여버려요. 오케이? 잡아 찢는 거야. 암모니아가 있는데 너한테 있는 수소이온 내놔. 쫙! 잡아 찢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얘는 수소이온을 가져와서 이렇게 H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소이온 가져왔다고 했죠? 전화량이 뭐가 돼? 플러스가 됩니다. 오케이? 수소이온 가져왔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자, 물 입장에서는 뭘 뺏겼어? 수소이온을 뺏겼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돼? 이렇게 이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OH- 수산화 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수산화 이온이 탄생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잘 되는 염기가 있고요. 이온화가 잘 되지 않는 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온화가 잘 되는 염기를 당연히 강염기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이 이제 강염기에 해당은 되겠어요. 그리고 뭐 교재 뭐 수산화 발염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뭐 걔도 강염기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그렇게까지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약염기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을 강산이랑 약산이랑 구분했던 것처럼 염기를 강염기랑 약염기랑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염기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산화 이온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뭐 똑같은 맥락으로 실험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유리판 놔두고요. 받침열이 놔두고요. 거기 이번에 뭘 올려줄 거냐면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올려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뭘로 적실 거냐면요. 질산칼륨으로 적실 거예요. 자, 질산칼륨으로 적셨을 때 얘는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잖아. 그치? 리트머스 종이 색깔 변하겠니? 안 변하죠. 근데 왜 뿌려? 종이니까 전류가 잘 안 흐르죠.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기 위해서 뿌린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한 방울 떨어뜨린다? 여기다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하나를 떨굽니다. 그러면요. 아까 말했죠? 이렇게 염기성 물질들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푸른색으로 변하는데 자, 여기까지 알 수 있어. 아,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했다. 아, 수산화 나트륨을 뭘 띈다? 이것은 염기성을 띈다라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 아, 염기성을 띈다라는 것까지 알았어. 근데 수산화 나트륨에 있는 얘 때문에 염기성이냐, 얘 때문에 염기성이냐를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면 돼?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한쪽은 이제 전원장치에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게 연결해주고요. 이제 전류를 흘리게 되잖아? 그러면요.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쪽으로는 누가 이동해? 양이온이 이동하겠죠? 여기서 양이온 누구 있어? 나트륨이랑 칼륨이 있네요. 그죠? 나트륨이랑 칼륨이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자, 플러스 쪽으로는 이제 이온이 이동하겠죠? 자, 이온 누구야? OH-랑 저기 질산이온. 이렇게 얘네들이 이동하겠죠? 그쵸? 근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푸른색도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 실험 결과를 보니까 푸른색도 이제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은 뭐다? 음이온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음이온이 얘는 아니겠지? 얘가 색깔 변화를 일으키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그 염기성을 나타내는 것은 음이온인데 수산화이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쵸? 그리고 우리 교재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산과 염기가 나와 있죠, 그쵸?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대표적으로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거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염기성 물질 중에 비누하고요. 이제 얘 성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봐. 내가 방금 전에 수산화 나트륨을 뭐라고 했어? 강염기라고 했죠? 야, 그러면은 우리 손을 씻을 때 강염기를 씻는 거야? 참고로 네 손을 수산화 나트륨에 넣잖아? 완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누에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요. 비누를 제조할 때 뭐가 이용되냐면요. 수산화 나트륨이 이용되는 겁니다. 비누를 제조할 때 천연 비누 만들기를 뭐 중학교 때 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천연 비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수산화 나트륨이나 수산화 칼륨 같은 강염기랑 폐식용유 있죠? 그런 애들을 이제 반응시켜가지고 이제 비누를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비누화 반응이라고 불러요. 비누화 반응. 오케이? 그래서 비누에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산화 나트륨이나 다른 물질이랑 화학 반응을 시켜서 비누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누는 강염기가 아니에요. 약한 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매우 자세하게 배웠는데요. 여기 224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탐구자료 창도 한번 그냥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잘 배우셨으면요. 탐구자료 창에 있는 자료들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25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선요. 산염기 잘 배우셨죠? 그렇죠? 뒤에 있는 거기 231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잠깐 끊고요. 우리는 이제 뭘로 갈 거냐면요. 지시학과 pH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잠깐 뒤에 봅시다.